네, 안녕하세요. 조우성 변호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원인 귀속이라 원인 귀속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어떤 실패를 당했을 때 사람이 그럼 보통 동기부여를 해서 그거를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렇게 제대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실패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원인을 귀속시키는 그게 중요하다. 그게 first step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심리학적인 이론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제가 이제 후배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변호사 업무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게 소송 업무죠. 그래서 보통 그것을 변호사업계에서는 송무 업무, 송무 업무라고 그래요. 그런데 송무 업무가 쉽지 않죠. 소송이라고 하는 게 승소 패소가 거의 뭐 5대5로 나뉘어지고 또 의뢰인들은 아주 막 요구사항도 많고 이제 뭐 20, 30대 젊은 변호사들이 사회 경험도 많지 않은 공부만 한 사람들이 그거를 매니징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.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한 1, 2년 차 때 힘들어서 이제 선배랑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. 이 송무 변호사는 왠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다른 길을 찾아본다. 그럼 송무 변호사가 송무 업무가 안 맞다고 다른 길을 찾아보면 뭐로 가느냐.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사내 변호사로 가는 거,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, 또는 뭐 공무원이 좀 되겠다. 또는 뭐 어떤 친구는 사업을 하겠다. 그러는데, 물론 그 본인 성향이 정말 안 맞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아직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할 때는 제가 잔소리 겸 충고를 할 때 이 원인 귀속 이론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을 그 변호사 업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든 여러분들이 주니어라면 이제 한 1, 2, 3년 차 정도 아직까지 그 업무의 깊은 맛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일이 나한테 안 맞겠다,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. 자,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취업했는데 회사에서는 투데이 미션, 오늘의 미션을 준 거예요. 어떤 가전제품을 주면서 요거 5개씩 한번 팔아와봐. 열심히 뛰었는데 하루 종일 거절만 당하고 제대로 팔지를 못했어요. 와서 보니까 어떤 친구가 다 팔았어. 근데 나는 진짜 한 개도 못 판 거지. 아주 뭐 자책을 하죠. 자, 그런데 이 뭔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? 미션에 실패를 했을 때 사람마다 그 실패한 이유를 달리 생각한다는 거예요.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실패 원인을 다른 곳에 귀속시킨다는 겁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이야 구매 권유 방식이 서툴른 거 아이가? 또 내가 제대로 참 준비를 못한 거 아니냐?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.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영업에는 안 맞는 것 같아. 어떤 사람은 이거 가전제품 영업 이거 진짜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. 원래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. 네 번째, 운이 나빴어. 이렇게 세일즈를 못한 이유를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겠죠.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뭔가 좀 힘들다. 그러면은 내가 좀 여기 안 맞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도 하면서 원래 이 일은 어려운 거야. 내가 좀 부족한가? 아니야, 운이 나빠서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. 자,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의 원인을 무언가에 귀속시켜 설명하려는 것을 원인 귀속, attribution theory, 원인 귀속 이론이라고 하는데 내 실패의 경험을 어느 원인에 귀속시키는가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. 한번 볼까요? 우선 첫 번째, 내 구매 권유 방식이 서툴렀고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했다. 이 경우에 내 실패 원인의 귀속 대상은 자신의 노력이에요. 노력. 즉 자신의 실패 원인을 노력 부족으로 귀속을 시킨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다음 기회에 좋아. 내가 그럼 노력을 좀 달리하고 좀 더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.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좋아. 다음에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성공해 보이겠다.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지. 책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 근데 두 번째로 내가 영업에 안 맞아. 난 영업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.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요. 이 경우에 원인 귀속 대상은 내 성향,
내 취향 이거예요. 그러면은 내 성향이나 취향은 내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쉽게 또 변하지도 않아요. 그럼 이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도 잘 되긴 힘들어 이게 내 성향이 바뀌기 전에는 이런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.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만약에 성공을 해도 그게 뭐 우연이지 뭐 나랑 안 맞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됐을까? 이건 우연이야. 다음에 또 이렇게 잘 되지 않을 거야.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거죠. 자, 세 번째가 그거였죠. 가전제품 영업은 이거는 이거 원래 어려운 거야 이거.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뭘까요? 이 경우에 이 원인 귀속 대상은 업무의 난이도예요. 그러니까 이 내가 영업을 잘 못한 거는 내 능력이 모자라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영업 자체 이게 어려운 거야. 그렇다는 관점이죠. 이렇게 자신의 실패를 과제의 난이도로 귀속시켜 버리면 이거는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낳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이 과제의 난이도라는 것은 내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다음 기회에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여부는 다음 과제가 쉽냐 어렵냐에 따라 달린 것이지 내 어떤 노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. 별로 동기부여가 되지가 않죠. 자, 네 번째, 이거 운이 나빠서 그래. 이 더 어려운 거예요. 밑에 원인 귀속 대상은 운이에요, 운. 운은 하늘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동기부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. 자,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동기부여 얘기는 많이 하는데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려면 내가 지금 뭔가에 막혔다. 이 막힌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. 이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이 길이 아닌 개벼. 이거는 내가 올라갈 산이 아닌 개벼. 이 2번. 내가 영업에 맞지 않기에 이게 답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네가 충분히 1번 내 구매 권유 방식, 나의 접근을 할 만큼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을 때 뭐 내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. 하다가 조금 난관이 부딪혔을 때 그 걸림돌을 넘지 못하고 난 이 일이 안 맞는 개벼. 그러면서 딴 데로 간다면 적어도 네가 이 일을 처음에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여기 왔을 텐데 좀 하다가 힘들다고 두리번거리다가 저게 맞지 않을까?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. 그래서 저는 이 원인 귀속 이론을 뭐 후배들한테도 많이 하지만 저 역시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한계 부닥치면 많이 스스로를 다잡는 하나의 그 생각의 툴로서 쓰고 있습니다. 좀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생각의 단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지금까지 로펌 머스트 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.